네, 네. 오늘 2026년 드림보드를 강의하게 된 양손의 지혜를 연결해 주는 사람 양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 낸 책이에요. 드림보드라는 책이고요. 정말 드림보드 하나로 인생이 바뀌게 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네, 저의 본업은 네일 비즈니스, 네일 아트를 지금 26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네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는 이제 북글대학이라고 해서 부와 원을 끌어당기는 주부들을 돕는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글대학에서 드림보드 전문 강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책을 이렇게 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은 하루 3분 나만의 행복 루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기 싫은 분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책. 네, 글자가 별로 없어요. 앞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명언 같은 게 이제 들어있고 나의 계획과 투두리스트, 감사 일기 이런 것들을 쓰는 날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16번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오늘 기억나세요? 작년 오늘 기억 안 나시죠? 재작년 오늘 기억 안 나시죠? 분명히 그때도 힘든 일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참 세월이 야속하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4년 정도가 기록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 제가 누굴 만났고 어떤 기분으로 살았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드림보드도 저의 인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는 기록이 제일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인데 이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꿔줬고 이 책 한 권으로 북글대학이라는 거를 또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죽음과 장례식에 관련된 책을 좀 써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었고 드림보드 강의를 계속하면서 드림보드에 관련된 책을 좀 한번 해서 내 스스로를 좀 증명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림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네, 여기서도 많이 이제 동기부여하고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거라도 행동을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드림보드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네, 만들어 보셨어요? 처음이세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으세요?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어 보셨어요, 선생님? 만들어 보셨어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림보드만 만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뀐다고 누군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드실 건가요? 네. 만드실 거죠? 네. 진짜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바뀌는 오늘 핵심, 정말 핵심적인 거를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건데 따라와 주시면 26년도가 앞으로 전에 살아왔던 인생보다 아마 26년도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요 4가지 할 거예요. 네, 차이프 2개 할 건데요. 드림보드가 뭔지, 그리고 드림보드의 에너지 파워, 그리고 초간단 드림보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요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보드가 뭔가요? 네, 선생님 드림보드가 뭐예요? 정의점이라 싹 쳐다보게 돼요. 드림보드가 뭘까요? 드림보드. 네. 꿈판. 네. 드림보드는 여기 흐릿한 소망을 명확한 이미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드림보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적는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렬시키고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명확히 하고 그 선택한 명확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설계하는 실행 설계 도구예요. 실행 설계 도구.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왜 이거 안 이루어지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 이 도구를 활용을 잘 못하고 그냥 꿈만 그려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드림보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드림보드는 뭐라고 했죠? 행동을 실천하는 실행 설계 도구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그다음에 론다버, 토니 로빈스 다 드림보드로 원하는 삶을 꾸미고 살고 있는 게 요 드림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25년 계획한 거 많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네. 아, 진짜 유영 사장님만 많이 이루셨어요? 네. 저는 드림보드 덕분에 이 12가지를 이뤘습니다. 네, 책도 베스트셀러 1위가 됐었고요. 마라톤도 도전하고, 정말 이제 5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바디 프로필도 찍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생일날 기념으로 작년에 했던 거예요. 바프를 한 3-4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똥손이었는데 요리도 지금 마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금팔찌도 염원하던 거 샀고, 엄마랑 여행도 갔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25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 25년의 꿈이 여기에 25년에 여기 들어가 있던 거죠. 먼저 저는 여기를 했던 것들이 결과로 증명한 거죠. 이 꿈이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6년도에 저도 또 꿈이 또 많아요. 25년도에서 못했던 것도 가지고 가는 거고요. 25년도에 내가 에너지를 안 썼던 거를 과감히 버리고 다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재정비해서 목표를 정리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항상 12월 달에 합니다. 12월 달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26년도 1월부터 지금 계속 나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하나 달성했어요. 뭐 달성했냐면 엄마랑 제주도 여행 가게 가족들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블로그 체험단도 하거든요. 블로그 체험단도 해가지고 80만 원짜리 풀빌라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서 가서 먹는 거 다 무료. 엄마가 정말 지연아, 엄마는 물도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너무 먹어서, 이 정도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드림보드부터 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 왼쪽에 보면요, 저도 처음엔 저렇게 칠판을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점점 꿈이 이제 거대해지더라고요. 26년. 자, 이런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사장님 이런 거 하나 선물해주면 통장에 한 1억 들어오면 뭐 여유롭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쵸? 이런 데 가서 한 일주일 살고 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진짜 백들이 진짜 제 로망인데 이런 날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몸매와 이런 차 타고 싶어. 그런데 이걸 딱 봤을 때 또 설레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남의 얘기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다 붙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이 저는 원래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상도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드림보드 에너지 파워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다 비전보드, 드림보드, 끌어당긴 시각화 하라고 그래요. 왜 그게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뭐가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드림보드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무의식은요 반복을 따른대요. 그래서 옷도 내가 사는 색깔, 가는데도 내가 가는데 맨날 가야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결심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내가 이 환경에서 PM이 막 집중이 되다가 집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러는데, 도서관 가면 왠지 막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집에 가면 똑같은 책상인데 잠이 와요. 희한하죠? 이게 매일 보는 이미지와 매일 받는 질문이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루틴이죠. 나는 네트워크에서 루틴을 강조합니다. 루틴.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 이미지로 살게 되는 연예인들이 있대요. 근데 원래 성격은 아닌데,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하니까 그 이미지대로 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매일 누구랑 같이 일하고 누구랑 보는 이미지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드림보드를 만들면요, 기준이 생겨요. 선택이 빨라져요. 왜? 제 명확한 목표를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딱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내가 드림보드를 하다가 다른 기준이 또 선택할 게 생겼을 때 이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내 꿈과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꿈하고 좀 멀리 가고 있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있나? 이 기준이 되는 게 드림보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
건강 관계가 동시에 전멸이 돼요. 드림보드는 무조건 돈 버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 건강, 관계를 다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 관리가 됩니다.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건 자기 확신이 들고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요. 하나하나 도전 깨기를 할 때마다 오, 되네?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네? 소름. 에너지가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과가 납니다. 네. 그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에너지가 다운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말끝마다 나는 안 돼. 나는 핑계가 많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에너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성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도. 네. 드림보드가 있다고 하면 내 태도가 점점 좋아져. 내가 이 꿈을 향하는 내 태도가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 나는 꼭 할 거야. 할 거야 하면은 그걸로 통해서 나의 영향력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드림보드 처음부터 강사가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세미나 자리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가 된 거죠. 네. 자, 꿈을 만드는 순간 뇌에서는 그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이세요? 번호판 보이세요? 네. 9999 7777 1004 2234. 자, 제가 본 번호판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이 번호가 너무 잘 보여요. 어제는 666 7번 777 두 번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자동차 번호판에 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나 봐요. 그래서 괜히 이 9999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7777 번호판 보면은 기분이 내 차도 아닌데 쫓아가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왠지 천사라는 차 번호를 보면 어디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운의 이달라도 사고 네잎클로버도 갖고 이런 그런 것들이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뇌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게 한대요. 어떨 때 꿈을 만드는 순간, 드림보드에다 붙이는 순간, 뭐부터 시작하지? 제일 만만한 게 뭐지? 어떤 거부터 시작할까? 이 초점을 맞추면요, 신경 가소성이 여기 뇌에서 막 활동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거, 이런 초점을 찾는데요. 이 꿈에 가기 위한 초점을 찾는데요. 근데 이 신경 가소성을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롭게 내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나이 먹어서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새로운 거기에 가셔야 돼요. 지금 AI가 난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죠. AI 난 몰라.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이 있고, 돋보기 있고, AI가 뭐야? 어디 들어가서 사진을 만드는 거야? 생각구야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드림보드 어떤 건지 아셨죠? 네. 드림보드는 단순히 꿈 이렇게 적는 내 소원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드림보드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사실 드림보드를 만나기 전에 지금은 말짱하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제 상태가 이랬어요. 네. 23살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6년째 네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로 와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난리 나는 적이 좀 한 번 있었거든요. 자, 그 뒤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30대의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전철, 기차, 버스도 못 타게 되고, 심지어 목폴라도 못 타게 되고, 목걸이 못 타게 되고, 침대에서 누웠다가 뛰쳐나가게 되고, 약이 안 들어갈 때까지 약을 먹고, 케이블카 이런 거 다 전철 한 정거장도 못 가요. 이런 삶이 사람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 저 목걸이도 하고 왔고, 네, 지금은 다 좋아졌습니다. 네, 3분 세차장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이런 일상은 사실 힘든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더니 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때 30대 때 이렇게 하고 40대에는 찰나란 40대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40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세상에나 이거 마음 먹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괴로운 상태로 일주일 후에 오픈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이때 코로나가 딱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에서 힘들고 너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코너까지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네,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를 이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으로 살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9등급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얼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 얼굴이 돼요. 네, 지금의 나이가 제가 이때보다 4년 후인데, 4, 5년 후인데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어 썼죠. 다 남 탓했죠. 환경 탓했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뼈만 빼고 다 바꾸고 싶었어요. 인생을 또 다시 살고 싶었어요. 열심히 사는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세미나를 제가 신청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과제가 드림보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과제를 해오셨죠? 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드림보드 뭔지 몰랐어요. 이때 만들어서 그냥 과제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만들어서 왔는데 이 드림보드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꿈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네,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꿈을 꾸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거 퀴즈인데 답이 나왔네. 퀴즈. 그냥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한대요. 독서하고 필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인스타 올리고 기도하고 바인더 쓰고 명언 따라 쓰고 가계부 쓰고 글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 학원 외치고 유튜브 보고 하루 30분 공부하고 운동하고. 여러분들 여기 몇 개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이거 하면 한 3시간 반 걸려요. 네. 바빠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이 전생 삶이 이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빚은 계속 올라가고 탈출구는 없고 코로나는 안 끝나고 직원이 6명인데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그때 손을 잡으면 코로나 없는다라고 카페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만 나면 자꾸 이제 그쪽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미친년처럼 뛰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이거 하면요, 일단은 그 나쁜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네, 이때 꿈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했죠. 이 3가지 제가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돈이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네, 저는 돈이 안 드는 걸 택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이 없다면 이거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이거부터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인증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 전 삶은요, 제가 9시에 일어나서 애들이 학교에 맨날 지각을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애가 학교를 안 왔다. 그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내고 챌린지에 들어갑니다. 챌린지에 들어갔는데 이제 3만 원을 내요. 3만 원을 내면요, 3번을 빠지면 강퇴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는데 20명이 시작하는데 이틀 연속 저만 인증을 못합니다. 못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일어나는 것도 참 안 되는구나. 남들 다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인증을 기를 쓰고 알람 한 20개 맞춘 다음에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증을 하고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많은 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44살에 네, 만보 걷기를 시작했는데 바프를 찍게 되고 책을 내게 되고 인스타 1만이 되고 네, 북글대학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1년 안에 해내게 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저를 믿지 않았죠. 네, 그냥 살기 싫어서 힘들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이들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나 하나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를 다루려는데 저를 믿기 시작했더니 제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드림보드를 만들었어요 이때. 네, 근데 지금 왜 없냐? 제가 이때는 처음 만들어서 이걸 다 떼가지고 앨범 액자 딴 데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여러분. 그렇죠? 네, 90%를 달성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적은 거에 90%를 달성한 건데요. 이 90% 안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과 다 대부분이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네, 건강한 49kg, 건강한 49kg. 우리 4자와 9자는 포기 못 하잖아요. 그죠? 항상 9자는 있어야 되고 앞에 4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56kg인데 5개월 만에 8kg 뺍니다.
네, 진짜 독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제 프랜차이즈 이제 30개 오픈했고, 네, 책 100권 읽으면 성공한다 해서 책 무작정 100권 읽었습니다. 근데 100권이면 책값 만만치 않겠죠. 저는 책을 100권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네, 책 인스타에서 서평단을 모집해요. 서평단이 뭐냐면 책을 공짜로 줄 테니까 이렇게 서평을 해줘. 그런 내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45권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45권을 읽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네, 새벽 7시에 독서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으니까 100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죠? 목표를 정하면 이거를 쪼개서 구체화를 하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100권을 읽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 도서관 가도 100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방법은 많은데 네,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빚잔치였었는데 이제 통장 잔액도 만들어 놓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되는구나. 이 드림보드가 되네. 이제 이거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건강한 49kg. 아까 드림보드에는 바프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인스타에 저 같은 아줌마들이 바프를 찍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멋있다. 와, 저 나이에 나랑 비슷한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포즈,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쫙 붙여가지고 이걸 보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유연성이 그래서 이용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표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몸매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이 S 라인이 안 나와.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했죠. 아, 따라하니까 되는구나. 네. 저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프도 제가 매년 이렇게 드림보드를 바프 전용으로 또 만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바뀌고, 그죠?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입고 싶은 옷이 바뀌다 보니까 저걸 보고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바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글귀를 써놨잖아요. 글귀. 글자를 써놨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날씬할 때로 나뉜다. 네. 이렇게 나뉜대요, 여러분. 거울 봐라 먹고 싶냐. 네. 과식한 다음 날은 반드시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설 것. 네. 살찌는 건 한순간, 빼는 건 피눈물.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싶다가도 이거 보면서 해야지. 네, 해야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가 약해지거나 정말 하고 싶을 때는 그 전용으로 드림보드를 만드는 걸 한 거죠. 사실 저는 제 뒤태가 저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우리 뒤에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청바지를 입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안 예쁘다고. 근데 뒤에 찍어보고서 아,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네, 47.9kg 네, 49kg에서 더 내려가서 찍고 네, 저렇게 몸을 만들어서 드림보드와 함께 다시 꿈을 꾸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진 찍을 때 제가 이제 사진 작가님이 이제 남자예요. 그래서 남편 말고 남자 앞에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찍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낯 뜨거운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전날 작가님한테 문자를 이만큼 보내요. 제가 아마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그분은 대꾸도 없지만 저 혼자 보낸 거예요. 저는 9월 7일날 최고의 사진 작가를 만나서 엄청난 사진을 찍었다.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막 상상으로 쓴 거예요. 네,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작가님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프를 찍으려고 갔어요. 이제 막 조명 때리죠. 여기 이제 트레이너 본 남자, 사진 작가 남자, 나 쳐다보고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하래요. 되냐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다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숨을 한숨을 이렇게 탁 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잘할 거다!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뭐 다 웃죠 뭐. 그렇게요? 그렇게 웃고 이제 혼자 찍어서 아까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바프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나오게 찍었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작년에 제가 또 한 번 찍었습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저는 매일 찍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 드림보드에는 49가 늘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복근 있는 49kg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번 찍을 겁니다. 자, 드림보드보다 더 큰 것도 이렇죠. 그쵸? 그런데 네, 실제 사례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만들고 붙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따라 하신 분, 네, 드림보드의 최대 수혜자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드림보드로 인생의 스위치 온을 하신 분입니다. 72kg에서 51kg까지 뺏는 두 아이의 엄마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왔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해요. 다 40대예요. 40대, 50대 분들인데 네, 이분은 이렇게 맨날 인증한 거예요. 출산해가지고 아기 낳고서 아기 데리고 운동하고 막 하다가 지금은 이 헬스 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프를 알려주는 코치까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등으로 자기 돌잔치 기념으로 바프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남편하고도 바프를 찍었어요. 맞아. 남편까지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남편하고도 찍고요. 네, 지금은 사람들한테 바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북골대학에서 단체 사진으로 여기서 찍었습니다. 여기에 류원님이 있어요. 우리 류원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상품 하나 드릴게요. 찾았어. 우리 성수 대표님, 사장님, 네, 선물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여자들이 다 아줌마들이에요. 다 주부들이에요,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죽기 전에 한 번 찍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마시면 뭐하냐고요. 이거 결과를 내가지고 숨쉬어야지. 그 좋아하면 주면 어떡하냐고. 결과를 내야지, 사람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비싼 거를 먹는데, 그죠? 네. 네, 명품 몸매로 했고.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찍을 때 사실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사람 여러분, 결혼식과 바프 날짜가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몸을 굶게 돼요. 네, 결혼식 3일 전부터 굶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바프도 됐는데 배가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바프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10일 전용 드림보드를 만들어요. 딱 10일을 소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처음이다. 그래서 10일의 기적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때 지나갈 때 차가 딱 가는데 천사 번호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기도한 거예요. 천사야, 나 배 좀 들어가게. 바프를 찍어야 돼. 그래서 10일을 하고 내가 입을 옷과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썼죠. 나는 25년 8월 23일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복근으로 바프를 찍었다. 복근이 어딨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10일 동안 진짜 최소 양만 먹고 운동을 빡세고 하게 하니까 복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정 전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보정하면 이렇게 파주겠죠. 파주지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저기 모델하고 여기 공통점이 있죠. 비슷한 옷이 똑같네. 있죠. 옷이. 맞아요. 저는 저렇게 찍고 싶어서 저렇게 포즈를 연습했고 저 옷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딱 산 거예요. 저기 빨간색과 저 검정색을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샀어요.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올해 바프가 드림보드에 들어가 있다. 목표가 있다. 있어요. 아, 네. 진짜 있어요? 저는 진짜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우리 유아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선언하셨으니까 꼭 저 옷으로 요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걸 사야 이 돼. 옷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쁘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뭔지 눈에 모르겠어. 보이게 붙이면 열망이 끌어올리고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11회도 됐잖아요. 11회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인생에 최대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딱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나는 바프가 오늘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스튜디오 날짜에 돈을 내버려요. 먼저. 그럼 그 날짜가 오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살 빼고 바프 찍어야지 안 찍어요. 찍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또는 100만 원씩 걷어요. 네, 날짜 돼서 안 온 사람 거 뽕파이로 가져가시면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뚜렷하게 해야 된다. 머리 스타일도 저렇게 다 해가지고 저거 보고서 10일 동안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보드의 그 에너지 파워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건 독한 거랑 좀 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보다도 내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찍고 싶으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열정이 아주. 네, 집중하고 네, 요거는 이제 목티도 하고 목걸이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요거 동영상인데 제가 PDF로 해가지고 동영상이 지금 안 돼. 플레이가 안 되는데 안 돼. 3분 세차장이에요. 세차. 세차장에 이제 막 처음 도전을 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 공황장애 괜찮아진 것 같은데 도전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웬일입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여기 물이 막 앞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노래가 이렇게 흥얼거리는 느낌 아세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내 몸이 좋아졌구나.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PDF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목티만 입으면 숨이 막혀서 사람인데 목티도 있고 목걸이도 이제 매일 하게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드림보드에 이제 미치게 돼요. 아, 하면 되구나를 한번 보여주니까 매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심플하게 만들었다가 드림보드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요거 한 장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크게 붙여놔요. 그럼 아이들이 보면서 참 우리 엄마 애쓴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왜냐면은 꿈을 봐도 어이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현실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애쓴다. 이렇게 됐는데 꿈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정제. 올해 20살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저희 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욕먹을 것 같다. 이 사이즈로 하세요. 딸들이 도망갈 것 같아. 이 사이즈로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런데 아들도 이거를 바쁘지. 크게 할수록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성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이렇게 엎어놓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큰 거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엄마 여기 중에 뭐 했어? 골라봐. 이러면 이제 뭐 했지? 없으면 이제 막 또 재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크게 만드는 거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들 꿈도 커지더라고요. 아들도 원래 이 꿈이 반은 없었는데 자기가 설계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바디 프로필 찍기. 네, 이게 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사실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보드가 뭐고 드림보드를 왜 만들었고 이 효과가 어떤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마음이 어떠세요? 평소에 내가 알던 드림보드랑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도 이렇게는 설명을 좀 안 해주실 거고, 네, 그냥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삶이 바뀐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된다. 너무 되니까 무조건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